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유동성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나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몇천억 단위가 아니라 그냥 조 단위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유동성에 있어서의 흐름을 지켜보다 보면은 이 업종이 유망하구나라는 그 힌트도 얻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다양한 종목들 가운데 우리가 늘 국민주라고 하는 두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와 카카오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장 카카오의 주가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급등이나 상승세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그룹주의 서름 드디어 씻어내는 걸까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의 종목들이 동반 급등을 보였는데 과연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관련한 부분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카카오그룹주의 동반 강세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들어서기 전부터도 테마로도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주요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있었고요. 또 AI 서비스가 하반기에 출시되는 것에 있어서의 모멘텀. 그동안에는 카카오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대로 뭔가 기대만큼의 뭔가 보여주겠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전혀 지금 반영되지 않은 주가다라는 평가들이 하나씩 나오자 어제장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겹포제가 지금 만발하고 있는 카카오그룹주의 움직임인데요. 어제장 마감 기준으로 보면은 카카오가 16%, 애프터마켓에서 보니까 20% 넘게도 급등을 했더라고요. 카카오페이도 상한가 기록했고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무려 20%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 기대감, 카카오페이를 주가의 급등을 야기시켰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I 서비스에 대한 출시 기대감에 카카오가 무려 1년 2개월여 만에 5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 기대감을 4만 원대 중반, 4만 원대 중반 계속해서 고점을 뚫을까 말까 했지만 어제는 저는 장중에 사실 호가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한꺼번에 5만 원이라는 그 마의 벽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그룹주, 특히 카카오에 대해서 상방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카카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정말 그 5만 원을 넘어선 방금 전에 우리 이창달 대표의 목표 주가처럼 6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카카오입니다. 어게인 17만 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 좀 먼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이 기세 한번 타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단기적으로 17만 원을 급하게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주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제가 카카오 얘기를 이렇게 자주 드리는 건 국민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서름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증권가에서 6월 달에 나왔던 목표 주가를 좀 보시면요. 아직까지 4만 원대, 지금 현재가보다 낮은 요거는 제가 잘못 캡처를 했습니다. 4만 원대가 있고요. 5만 원대 그리고 5만 5천 원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가 지금 5만 원대 거의 초중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빠르게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향 조정한 증권사들의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요. AI 기술 투자에 대한 본격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출시를 하는데 오픈 AI와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카카오가 대화 서비스로 이제 베타 버전으로 카카오에서 AI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긴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른 곳도 아니고 오픈 AI와 손을 잡는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카카오의 기술력에 그리고 오픈 AI의 더 큰 기술력이 더해지면 뭔가 그래도 유의미한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생태계 안에서 그 오픈 AI의 고성능 모델을 활용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게 발현이 될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기대치를 낮추기보다는 높이는 데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저점이고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를 아직 반영하지 않은 주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제장만 해도 급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 상황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러나 카카오를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성장주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 얘기하면 갑자기 좀 작아지긴 하는데 편안하게 설명되는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카카오를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투자를 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번외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 카나와 나나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약간 시리처럼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카나와 나나와 함께하는 AI 세상. 그래서 카나나입니다. 과연 이 카나나가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AI 메이트 서비스 카나나 CBT가 오픈이 돼서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대화를 하면은 관련해서 개인화된 정보를 통해서 카나와 나나가 우리에게 맞는 답변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답변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이슈로 카톡 대화 자체를 AI 모델로 학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습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카나나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의 동의를 통해서 대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AI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방대한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 내용을 학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용지물인 거죠. 근데 카나나 사용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대화 동의합니다. 대화 관련한 내용을 AI 관련해서 데이터 활용을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것을 카나와 나나가 다 지켜보고 관련해서 여도우는 꽃게를 좋아하는구나. 여도우는 뭐 오이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개인화된 답변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쇼폰 컨텐츠 피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면은 네이버도 쇼폰 컨텐츠를 엄청나게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카카오톡 안에서 여러분들이 쇼폼을 소비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밀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맷의 광고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페이지보다 2배 이상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플랫폼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쇼폰 콘텐츠의 피드가 도입이 되고 나서 과연 관련한 피드에 있어서 이용자의 이용이 더 많아지는지 여부도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카카오페이의 주가를 급등하게 만든 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재명포 스테이블 코인 시대라고 명명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뭐 카카오페이 상한가 등 결제 플랫폼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가상자산의 통으로 꼽히는 김용범 신입 정책실장을 임명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고요.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세론으로 작용이 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또 수급을 더 유입시키게 될지 여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한 법 내용에는요. 대통령 직속으로 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나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포함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동안에는 자본금을 50억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확 낮춰서 5억으로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턱이 훨씬 더 낮아지는 거겠죠.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게 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에 유리하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결제 서비스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60%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페이는 금융 서비스 쪽이 지금 30% 조금 넘는데 이쪽의 수익을 매출을 더 늘리려고 하는 계속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카카오페이의 실적을 당장에 올리게 될지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법이 뭐 발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언제 도입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관련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는 테마성이 있지만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에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반격의 끝이 언제일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에 기록했던 17만 원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누구도 속단할 수 없지만 일단은 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카카오 그룹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